안녕하십니까, 타시엠입니다. 자, 이게 박스가 하도 알록달록 화려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CPU입니다. i9-10850K예요. 인텔이 하다 이제 이런 걸 다 만들었습니다. 850K라는 네이밍도 영 어색하고 이 박스 디자인도 굉장히 낯설죠. 여태까지 봤던 CPU 박스들 중에서 제일 알록달록한 것 같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박스 디자인을 왜 이렇게 했나, AMD한테 뭐 복수를 하겠다는 얘기인가? 하지만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뭐 대작인지 아닌지까진 모르겠고 이번 9월 4일에 출시되는 게임입니다. 게임 이름이 마블 어벤져스라는 게임인데 뭐 3인칭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라고 그래요. 제가 취향이 이 마블 코믹스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이 어벤져스 영화도 한 편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얘하고 얘는 워낙에 유명하니까 이거 아이언맨이고 헐크죠. 얘네 둘은 알겠는데 얘도 알겠네. 망치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얘가 토르겠죠. 나머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는 누구지? 이 그림에 총 6명이 나오는데 얘하고 얘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얘는 보니까 여잔데 이 방패로 봐가지고 혹시 원더우먼인가? 그런데 원더우먼의 상징 중에 하나가 이 이마에 있는 티아라인데 그건 또 없네요. 그러니까 원더우먼이 아닌가 보다. 사실 원더우먼 그러면 뭐 요즘 세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TV에서 시리즈물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린다 카터라는 누나가 주연이었는데 그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정말 예뻤습니다. 그 몸매까지는 워낙에 어렸을 때라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뭐 완전 바비 인형이죠. 대단한 누나였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70대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성기 때는 그 소머즈의 린지 와그너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원더우먼이 더 예쁘네, 소머즈가 더 예쁘네 그러면서 친구들끼리 막 싸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다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나이가 그렇죠. 또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얼굴이 반쪽으로 나눠져 있는 이런 그림 보시면 아마 그 아수라 백작이라는 인물이 떠오르실 겁니다. 얘는 누구죠? 이마에 A자가 써 있는데 이 친구는 인성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박스에 이 게임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 CPU를 사면 이 게임을 준다는 얘기인가? 하고 박스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게임 not included라고 써 있어요. 안 준대. 뭐지 그러면? 그렇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수입사 차원에서 이벤트를 하든가 아니면 이 게임 안에서 어떤 이벤트를 진행할 것 같아요. 뭐 이 CPU에 시리얼을 등록하면 뭐 하다못해 칼이라도 한 자루 주지 않을까?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도대체 10850K 이 CPU의 정체는 뭐냐? 일단 1900K와의 차이는 다른 건 다 똑같고요. 기본 클럭이든 부스트 클럭이든 클럭들이 1900K에 비해서 얘가 0.1기가씩 낮아요. 그거 말고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를 이렇게 지은 거겠죠. 얘가 만약 포지션이 1700K하고 1900K의 중간에 있는 애라면 이름도 1800K가 됐겠죠. 그런데 이름을 굳이 이렇게 850으로 지저분하게 붙였다는 거는 1900K에 가깝다는 얘기겠죠. 실제로 코어 스레드도 10코어 20스레드로 1900K랑 똑같고요. 그냥 클럭만 조금 낮은 겁니다. 그러면 K자가 안 붙은 논K 1900하고 비교하면 어떠냐? 걔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언락 CPU라서 오버가 되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만약에 기본 스펙이 논K 1900보다 얘가 아래라 하더라도 얘는 오버클럭을 통해서 1900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본 스펙도 얘가 더 높고요. TDP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요. 얘는 1900K랑 똑같은 125W입니다. 논K 1900은 65W죠.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전기만 많이 처먹겠습니까? 뭐 성능도 그만큼 더 좋다는 얘기죠. 자, 그럼 성능이 1900K와 논K 1900의 중간 정도 되니까 가격도 그 중간 어디쯤 되겠죠? 아직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얘 초기가가 얼마에 형성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가격이 그 둘의 중간 어디쯤일 거라고 예상은 해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얘가 많이 팔리려면 그 두 개의 CPU 사이에서 논K 1900 쪽에 가까워야 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900K를 사는 사람들 중에 많은 수는 최고의 제품을 사기 위해서 그걸 사는 거거든요. 1700K하고 1900K는 아직도 20만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게임에서의 성능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도 20만원 이상 추가 비용을 지출하면서 1900K를 산다는 거는 물론 두 개의 코어가 반드시 꼭 필요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보다는 단지 최고의 CPU를 사기 위해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란 거죠. 그런데 얘는 최고가 아닙니다. 만약에 1900K랑 스펙이 비슷하다고 해서 한 3만원 정도 가격 차이를 둔다면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안 살 것 같고. 그러니까 인텔이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이 목요일인데 오늘자 다나와 최저가를 보면 1900K가 68만원이고 그냥 1900이 50만 7천원인가 그 정도 합니다.
그래서 얘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제 생각에는 한 55만원 정도에 팔려야 그나마 요걸 살까 저걸 살까 망설이는 사람이 생길 것 같은데, 만약에 60만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뭐 글쎄요, 그 정도라면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물론 수율이 중요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네들 중에 수율이 좋은 애들이 1900K의 수율이 안 좋은 애들보다 오버가 더 한참 잘 된다, 그렇다면 60만원이 넘어가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겠지만, 만약에 그 둘 사이에 딱 어떤 벽이 있다고 하면은 얘는 그렇게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없어요. 태생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수율이야 조금 이따 바로 테스트 해볼 거니까 그때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 전에 이 10850이라는 CPU가 도대체 왜 탄생을 했느냐,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8000번대하고 9000번대는 그 위로 제품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8700K는 8086K라는 프리미엄 버전이 나왔고 9900K는 9900KS가 나왔죠. 각각 8700K하고 9900K보다 더 위의 제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1900K도 1900KS나 뭐 10999K 이런 식으로 뭐 프리미엄 버전이 나와야 되는데, 뜬금없이 10850K 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얘가 왜 나왔는지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사실 좀 이런 게 나올 것 같긴 했어요. 아마 인텔은 얘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좋게 포장을 하고 미화를 하려고 하겠지만, 정황상 얘가 나온 이유가 너무 뻔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의 뇌피셜이긴 한데 정황이 너무 명백해서 완전히 허구라고 보기도 좀 힘들 겁니다. 인텔이 8코어짜리 9900K를 내놓고 나서 이제 라이젠 추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나 싶었는데, 그 다음에 새로 나온 라이젠 3세대가 너무 잘 나온 거죠.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인텔을 역전을 했든가 다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세대를 내놓을 때 또 추격을 뿌리치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제 인텔이 확실히 우위에 있는 게 몇 가지 안 남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클럭입니다. 전통적으로 인텔이 클럭발에서는 AMD를 이기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거의 다 따라잡혀 가니까 이제 인텔은 클럭을 좀 더 올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동안 기술도 발전을 했고 또 14나노로 하도 우려먹다 보니까 어느 정도 노하우도 쌓이고 해서 자신이 있었겠죠. 야, 우리 부스트 클럭 5.3까지 올라가는 거 만들 수 있냐? 뭐 지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생산팀에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생산팀에서 이응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그럼 그걸로 가자, 이렇게 된 건데, 이게 뭐 계획대로만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갑자기 마이크 타이슨 형님의 그 명언이 생각이 나네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 대 쳐맞기 전까지는. 인텔이 계획은 그럴싸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품을 찍어내 보니까 수율이 안 나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수율이란 앞전에 얘기했던 그 오버 수율 말고요, 그 우리가 말하는 수율이 좋다 나쁘다 할 때 쓰는 그 수율은 이 바닥에서만 쓰는 말이고, 원래 의미에서 좀 많이 와전된 말입니다. 그거는 원래 없던 말인데 그냥 이 바닥에서만 쓰는 신조어가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되고, 진짜로 사전적인 의미의 수율은 그게 아니죠. 원래 수율의 의미는 생산 수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그 제품을 100개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집어넣었다, 그래서 진짜로 그 제품을 100개를 만들어내면 수율이 100%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공산품은 없을 겁니다. 뭐 제품 분량도 나고 또 만들다가 그 짜투리는 버려지고 뭐 하다 보면 재료는 100을 투입했는데 만들어지는 완제품은 95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수율이 95%가 되겠습니다. 이 CPU는 생산 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웨이퍼 한 장으로 이런 CPU를 원래는 100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수율이 80%는 나와야지 타산이 맞는다고 하면 뭐 80개는 찍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텔이 이 1900K 수율이 한 80%는 나올 줄 알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짜고 라인을 잡았는데, 막상 찍어내 보니까 30%밖에 안 나오는 거야. AMD에 하도 쫓기다 보니까 이 통과 기준을 너무 높게 잡은 거죠. 만약에 기본 클럭 3.6에 최고 부스트 5.1을 기준으로 잡았으면은 80%를 다 건질 수가 있었는데, 그 기준을 지나치게 위로 잡다 보니까 30%는 통과를 하는데 나머지 50%는 통과를 못 하는 거죠. 예를 들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50%는 재활용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그냥 버리는 쓰레기가 되는 거죠. 게다가 재료를 100개를 투입하고 그 중에 30개밖에 못 건지니까 팔 수 있는 공급 물량 자체도 많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얘가 나온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저의 뇌피셜이었지만 제가 그렇게 추측하게 된 근거는, 처음에 1900K 공급 물량이 세계적으로 너무 부족했습니다. 이전 세대에는 이 정도였었던 적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정말 심했었죠. 물론 코로나 사태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있긴 있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제품들은 또 공급 물량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었거든요. 유독 1900K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1900K가 또 그렇게 많이 팔리는 물건이냐? 그건 또 아니죠. 1400하고 1900K를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게 1400이 많이 팔릴 겁니다. 그런데 1400이 물건이 부족해서 가격이 폭등하고 그런 건 못 본 것 같아요. 1900K는 금값이었죠. 한때 뭐 100만원도 넘어갔었고요.
물건이 넉넉했었더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생겼을 겁니다. 그렇다고 인텔이 또 일부러 천천히 찍어냈겠느냐? 그건 또 아니죠. 지금이 출시 초기라서 한참 인기가 있을 때인데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또 AMD 4000번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면 또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바람 불 때 연날리고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물건이 없어가지고 못 팔았겠습니까? 못 찍어낸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수율이 오버 수율이죠. 오버 수율이 너무 평준화가 됐습니다. 이게 6000번대 스카이라이크 때부터 지금까지 아키텍처의 변화가 없거든요. 제조 공정도 14나노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만들고 있어서 인텔이 욕을 처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같은 아키텍처 같은 제조 공정인데도 그 이전 세대 CPU들은 수율 편차가 심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6700K 같은 경우에 수율이 좋은 애하고 안 좋은 애를 비교하면 이게 과연 똑같은 CPU가 맞나 싶을 정도로 차이가 심했거든요. 이름은 똑같은 6700K인데 제 거는 5.3이 들어가는데 내 거는 뭐 4.7밖에 안 들어가. 그런 식으로 차이가 컸었는데 1900K는 많이 평준화가 됐죠. 그것도 그냥 평준화가 아니고 상향 평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0도 안 들어가는 1900K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바로 전세대인 9900K 때만 해도 5.0 이상 들어가는 CPU 찾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5.0도 안 들어가는 CPU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율이 전부 다 올라간 게 아니냐? 예,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랬다면 수율이 안 좋은 애가 5기가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수율이 좋은 애들은 5.5, 5.6 뭐 이렇게 들어가야 맞거든요. 그런데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율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수율이 좋은 애들을 가려 뽑은 느낌이죠. 실제로 예전에 인텔 같았으면 얘도 1900K를 달고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이전 세대처럼 1900K가 뭐 어떤 애는 5.3이 들어가고 어떤 애는 뭐 4.8밖에 안 들어가고 이랬을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양품 기준을 너무 높게 잡다 보니까 수율이 좋은 애들만 출시가 된 거죠, 여태까지는. AMD 때문에 인텔이 무리수를 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잣되게 생겼으니까 뒤늦게나마 지금 이런 애를 출시를 한 거예요. 그게 제가 추측하는 1080K의 탄생 배경입니다. 자, 잡설이 너무 길었는데 그럼 이제 얘를 개봉해서 본격적으로 1900K랑 차이가 어느 정도나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제게 아니기 때문에 성의 있게 안 땁니다. 우린 냉정해요. 그냥 오른손으로 따는 거죠. 여기 뭐 들었네. 쿠폰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영어죠. 하지만 저에게는 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캔이 됐고 얘를 이제 딱 번역을 하는 거죠. 예, 번역기를 돌렸는데 결론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여기 인텔닷컴에 들어가 봐야 알 것 같아요. 아, 이거 그냥 뭐 게임 하나 주지 또 이런 걸 안 주려고 이렇게 짜게 놓냐. 야, 니네 그러면 안 돼. 지금 정신 차려. 자, 10850K입니다. 베트남 29주차. 얘를 에이펙스 보드에 물려서 SP값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자, 램은 이놈을 쓸 거예요. G스킬 트라이던트 Z 네오. 아니, 뽁뽁이 값 아끼려고 이거를 완충제라고 넣어서 보냈나? 요 안에도 살짝 뽁뽁이가 있으니까 이걸 재활용했다는 건데, 야, 입에 대지 부자 되겠네. 자, 저번에 이제 3200의 CL14짜리는 더 이상 안 사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이제 트라이던트 Z 네오로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사보는 램입니다. 예, 3800의 CL14짜리예요 14, 16, 16, 36의 동작 전압 1.5V죠. 자, 이제는 제가 무슨 큰 기대 없습니다. 그냥 산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X570 보드 위에 올린 3000 시리즈 프로세서의 프리미엄 퍼포먼스를 위해서 설계가 됐다고,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산 거예요. X570 보드에 물려서 쓰려고. 예, 인텔에 물렸을 때 혹시나 대박 수율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요행심에 산 게 절대 아닙니다. X570 보드에 물려서 XMP 넣고 쓰려고 산 거예요. 인텔에서 혹시나 대박 수율, 그런 거 아니에요. 에이, Z490에 물려보려고 산 거면서.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요행은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은 공평한 거예요. 자, 일단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아, 저도 네오는 처음 사보는 건데 방열판 색깔이 특이하네요. 왠지 한 4800이 들어갈 것 같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저는 그렇게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이게 AMD용인데 이게 혹시 인텔에서도 XMP가 적용이 되나, 그게 궁금했을 뿐입니다. 3800의 CL14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에이펙스 보드에 끼워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뉴 CPU 인스톨드 F1 누릅니다. 네, 47입니다. 47. 야, 47이라는 숫자가 있구나. 바로 오버클럭 한번 해보죠. 예, 완주했습니다.
예, 제가 테스트에 사용한 써머리 이건데 TFX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써머리예요. 써멀라이트에서 나온 건데 열전도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무려 14가 넘어가고 가격도 상당히 비싸요. 예, 제가 써멀 그리스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써멀이 아깝습니다. 아, 수율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품 자체는 좋습니다. 1900K를 써봤기 때문에 이 CPU의 능력은 잘 알죠. 좋은 CPU는 맞는데 단지 얘가 수율이 구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예, 1900K랑은 꽤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 물론 제가 10850K를 요거 하나만 만져봤기 때문에 뭐 하나만 가지고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겠죠. 이 10850K 안에서도 수율이 좋은 애하고 나쁜 애하고 뭐 당연히 나눠지겠죠. 예, 그 중에서 오늘 만져본 얘가 어느 정도에 속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1900K는 또 많이 만져봤거든요. 뭐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제가 테스트해본 1900K가 7개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수율이 제일 안 좋은 애를 기준으로 해도 얘가 조금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수율이 제일 안 좋았던 1900K가 50배수 기준으로 일반 링스를 통과하려면 한 1.38V 정도 줘야 됐거든요. 이게 50배수 링스를 돌린 건데 얘는 전압을 1.42V를 줬습니다. 1.42V의 LLC 레벨은 6을 줬고요. 소켓 센서로 측정했습니다. HW 인포에서 보면 최저 1.421V, 최고 1.439V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1900K랑 비교했을 때 물론 이 테스트 조건을 뭐 완벽하게 다 똑같이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보드하고 램, 쿨러, 써멀, 실내 온도까지 다 똑같이 맞춰야 되는데 이게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다 똑같이 맞추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조건을 최대한 똑같게 만들려고 뭐 노력은 하는데 완벽하게 똑같이 맞추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도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는 항상 테스트 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때랑 비교해서 램이 바뀌긴 했는데 다행히도 이 램을 1900K로 또 테스트 해본 적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테스트에 사용했던 1900K가 그 수율이 제일 안 좋은 걔는 아닙니다. 아무튼 그 1900K는 50배수 링스를 한 1.32V 정도에 통과하는 애였습니다. 그래서 그 1900K랑 비교하면 램 오버도 얘가 살짝 안 되고요. 얘 살짝 안 된다는 게 이 나머지 세팅은 다 똑같고 이 RTL하고 IOL 값만 얘가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 게 그때 1900K로 돌렸을 때 스샷을 떠놓은 겁니다. 이 왼쪽 게 현재 세팅이고요. 이 둘 다 똑같이 4500에 16, 18, 18, 36 줬고요. 이 나머지 세부 램 타도 다 똑같긴 한데 이 RTL하고 IOL 값이 좀 틀리죠. 1900K로 돌렸을 때는 60, 60, 6, 6 이렇게 줬는데 지금은 62, 62, 88 이렇게 2씩 올라갔습니다.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 풀어줘야 얘는 링스에서 잔차가 안 틀리네요. 그런데 뭐 이것만 가지고서는 1900K에 비해서 1080K가 램오버 능력이 더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겠죠. 그 개체 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램오버는 그렇다 쳐도 CPU 오버는 확실히 떨어지는 게 맞네요. 1080K는 이거 하나밖에 안 만져봤지만 1900K는 7개를 만져봤는데 그 중에서 수율이 제일 안 좋은 애랑 비교해도 얘가 좀 많이 빠지니까 그래요. 한 0.4V 정도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히도 제가 갖고 온 이 1080K가 그 중에서 수율이 좀 안 좋은 편에 그것도 아주 많이 안 좋은 편에 속하는 애면 모르겠는데 뭐 그럴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겠죠. 그리고 공개된 스펙으로 봐도 1080K랑 1900K는 확실히 우열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결론을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900K랑은 제법 차이가 난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링스 테스트 끝나고 써머리 아깝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얘가 더 익숙합니다. 10세대를 제외하고 여태까지 계속 만져봐 왔던 인텔 CPU의 바로 그 익숙한 그 느낌입니다. 얘가. 그러니까 1900K가 나오기 전에 얘가 먼저 1900K 타이틀을 달고 나왔으면 그게 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아요. 1900K를 먼저 만져보고 그 다음에 얘를 만져보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얘가 훨씬 더 여태까지 만져봤던 그 인텔의 K버전 CPU스럽습니다. 뭐 여태까지는 항상 이런 식이었죠. 수율이 아주 좋은 애가 걸리기 전에는 이렇게 50배수 넣는 게 상당히 빡빡했고요. 뭐 지금만 해도 제가 쿨링 조건이 좋은 편이라서 이 50배수 돌린 거지 일반적인 유저한테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실내 온도 22도에 저 평범하지 않은 2열 쿨러로 돌린 거거든요. 그래도 최고 온도가 89도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세브램타를 이 정도까지 조이고 1.42V 전압 준 다음에 링스 097을 돌려가지고 최고 온도가 89도밖에 안 나오기가 쉽지 않죠. 이게 아마 저런 2열 쿨러 말고 진짜로 평범한 2열 쿨러를 달고 돌렸으면 아마 절대 50배수 못 돌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흔히 봐왔던 바로 그 인텔 CPU의 그 모습이라니까요. 오히려 1900K가 좀 낯설었었죠. 그러니까 이게 혹시 인텔이 또 작전을 그렇게 쓴 게 아닐까? 뭐 이쯤 되면 음모론이긴 한데 KS 버전을 먼저 발표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KS 버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살 테니까 실제로 9900KS도 뭐 그게 얼마나 팔렸겠습니까? 그러니까 KS 버전을 K 버전인 척하고 판매를 먼저 시작을 해놓고 진짜 1900K는 지금 출시를 한 거죠. 10850K라는 이름을 달고 뭐 이런 음모가 있지 않을까 뭐 하는 망상에 한번 빠져봅니다. 뭐 이게 망상인지 아니면 진짜 인텔의 음모인지는 이제 뭐 앞으로 KS 버전 CPU가 진짜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면 알겠죠. 근데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더 똑똑한 외계인을 잡아다 고문하기 전에는 1900K 이상 뽑아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KS는 안 나올 것 같아요. 1900K가 KS지 뭐. 말을 해놓고 보니까 인텔 이것들이 또 진짜 그런 작전을 쓴 것 같으네. 자, 오늘은 10850K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얘가 시장에서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수율하고 가격이 관건인데요. 만약 오늘 제가 만져본 이 CPU가 10850K의 한 중간 정도 되는 수율이라고 하면 글쎄요, 1900K랑 한 10만원 정도 차이는 나야 어느 정도 팔리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인텔 파이팅을 외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